간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을 일으켰던 주범이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는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이 때문에 다우지수가 상승하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추가로 유동성을 제공하겠다고 알려진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퍼스트 시티즌에서 이제 은행 인수하는 이 이슈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매도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안도하는 그런 랠리가 펼쳐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 나스닥 쪽에서는 이제 기술주들 애플도 1%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주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잘 버텨왔던 것에 대해서 반대로 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세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내일 해가지고 이제 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그래도 은행 쪽에서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밤에 원유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5%나 상승을 했는데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러시아가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 국가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러시아가 기름 못 팔아가지고 전쟁 못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름 잘 팔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람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중국하고 이제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 굉장히 크게 또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사우디 아람코가 중국의 판진시, 북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판진시에 지금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그 시설 자체도 또 중국 쪽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제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건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나옵니다.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리테일 관련된 이제 재고라든가 아니면 도매, 소매 관련된 재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될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뭐 목요일 날 나오지만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랑 다르지만 않으면은 사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 지출하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변화가 또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시장에서는 연준이 가장 인플레이션을 다룰 때 최근 들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 관련해서는 이번 주 이제 중반으로 해가지고 수요일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중소형주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터리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화요일 날 내일 밤에 나오는데 룰루레몬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이크론이라든가 월그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표로도 사용이 됩니다. 룰루레몬은 소비 관련된 것들, 월그린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라든가 이쪽으로도 중요하게 쓰여지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적자 전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화될 거다라는 그런 회사 측의 평가가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면서 이번 주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목별 이슈들은 뭐가 있었는지 간밤 뜨거웠던 은행권 이슈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주말 동안에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제 당국에서 더 많은 유동성을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트 시티즌에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이나 예금을 모두 인수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어떻게 기회로 보는 그런 은행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은행들이 사실 이게
영업이 안 돼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금리에 오르는 만큼 가지고 있는 국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유동성을 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넘겨준다면, 직접 말해서 국채 관련해 가지고 그런 손실 부분만 잘 보존해 줄 수 있는 은행이 있다라면은 정말 잘 제대로 이렇게 영업망을 갖고 있는 은행들을 거저 죽기식으로 이제 그냥 죽는 형태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은행권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희망적인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끝났다라고 아직은 보지 않아요. 아직 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니발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실적을 보고를 했는데 매출과 수익이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순손실이 발생했어요. 주당 55센트의 순손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전년 동기에 1달러 66센트 이제 손실이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아진 거고 예상치보다도 좀 좋아진 거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44억 달러 수준이 나왔어요. 예상치보다도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전년 동기 따져보면 한 16억 달러였기 때문에 매출에서 크게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생겼는데, 다만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이 크루즈 회사들이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래서 지금 총 부채가 35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현금은 54억 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 좀 제한된 그런 스텝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얘기가 나왔는데 7천 명이나 또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밥 아이거 이 CEO가 정말 마음먹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코인베이스가 지금 또 지난밤에 이슈가 됐는데 또 크게 이제 하락을 했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 이게 단순하게 정말 뭐 단순 조사가 아니라 정말 그 벌금을 얼마나 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한 20% 가까이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머클리에서는 지금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주가를 목표가를 한 16달러 정도 낮춰서 70달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나 TV 이런 쪽에서도 다들 이제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고, 제프리 쪽에서도 좀 이게 불길한 상황이다,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쿠라는 회사에 대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등급이 좀 상향 조정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보면 로쿠라든가 블락이라든가 이런 그 과거에 성장주로 꼽혔던 주식들에 대해 가지고 이거 이만하면 바닥이다, 이만하면 바닥이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가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차트를 테슬라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난 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 지금 은행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 부채가 이제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가 좀 많기 때문에 2조 5천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중소은행들한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차트 보시면은 지금 190달러 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착되면 굉장히 좋은 차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하락의 중간 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150달러 구간에 갭이 있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경제 관련해가지고 뭔가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비난을 할 때는 이상하게 잘 맞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맞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테슬라 주가는 하루 이틀 이렇게 반등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상현상으로 재밌어가지고 제가 테슬라 주가 흐름을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테슬라 주가 현재는 하락의 중간 지점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간밤 종목별 흐름들을 보면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은행주들이 강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이 약 4에서 5%가량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퍼스트 리퍼블릭은 12%,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하기로 한 퍼스트 시티즌스의 경우에는 50% 넘게 폭등했습니다. 에너지 섹터도 역시 유가가 큰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기술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빅테크주들을 중심으로 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종목으로는 최근 대규모 인력 감축을 발표한 기업이죠. 디즈니 꼽아주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디즈니가 2019년 이후에 최대 감원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바바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달까지 4월 말까지 7,000명을 해고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쨌든 성과를 내려면은 순이익을 올리려면은 단기적으로 인원을 줄이는 게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현재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건 아니고 지금 디즈니를 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디즈니 플러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스트리밍 사업부가 계속해서 지금 손실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바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도부터 내년 연말쯤 되면은 이제 손익분기가 맞춰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회사는 지금 한 11억 달러 정도 손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에 감원하는 것도 역시나 스트리밍 콘텐츠 사업에서 손해나고 있는 거를 막으려는 임시 방편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그 디즈니가 올해 전체적으로 한 4달러 가까이 이렇게 주당 순이익을 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개선되는 모습이 없어요. 대부분은 지금 보면은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이 디즈니에 대해서는 예상치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적 추정치를 좀 놓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게 이제 그 스트리밍 사업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2022년도에 매출이 급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수익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건 역시 이제 스트리밍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3월 들어가지고 지금 기관 투자자들 의견을 보면은 중립 의견이 강해졌습니다. 매수 쪽에 있던 의견들이 중립으로 뚝 떨어졌어요. 한 절반 이상이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생각만큼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이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디즈니라는 종목에 대해 가지고 사실 작년 10월 달쯤에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주가는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 한번 방송을 했어요. 그때 이제 지난 그 고점에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봤던 게 굳이 서둘러서 매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매물대 구간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매물대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구간을 이탈하기 위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선 이평선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매수를 이제 언제쯤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지금 90달러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들어가면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손절매는 아래쪽에 이제 지난 저점 수준이 이제 85달러까지 내려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지난번보다는 좀 짧게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제 2월 달에 봤을 때는 한 150달러까지도 조정받는 거 봐서 이제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조정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15달러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조금 축소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 디즈니를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워낙 이제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그 스트리밍 사업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어떤 이슈가 모멘텀이 안 생기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디즈니 꼽아주셨는데요.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스트리밍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신중하게 접근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고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